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카드사들이 이제는 돈을 좀 써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여가 관련 마케팅을 내놓고 있네요. 예, 3분기에 올 3분기잖아요. 지금이 1, 2, 3, 4, 5, 6, 7, 8, 9 3분기 동안에 스포츠 여가 카드 승인액이 전년 대비 14%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확실히 살아났죠. 예. 아마 이것은 이제 국민지원금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생소비지원금 받으려면 더 써야 되니까요. 물론 이제 11, 12, 10, 11, 12니까 4분기에 반영될 텐데 예. 4분기는 아마 훨씬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행 상품을 홈쇼핑에서 한 시간 만에 130억이 또 팔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요즘 이제 중소형공인 자영업자 저는 뭐 하루에도 몇 군데씩 도는데요. 확실히 살아났다는 게 중론이고요. 눈에 띄게도 손님들이 이렇게 상가에도 늘어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이제 잡코리아라는 곳에 있는데 네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잖아요. 뭘 제일 해보고 싶냐 우리 국민들께. 1등이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 41.6%, 국내 여행이 40.7%, 예. 해외 여행이 35.8%, 축제, 페스티벌, 놀이동산, 나들이가 32.1%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예, 못했던 자유롭게. 것들을 다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카드업계는 이제 거기에 대해, 이건 이제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 국내 해외 여행, 뭐, 호텔, 숙박 이런 거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TBS 라디오,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예. 같이 출연하는 윤수연 가수님 있잖아요. 네네. 제가 자영업자 예. 그 기살리기 프로젝트잖아요. 어서 옵쇼 손님 온다. 윤수연 가수님도 최근에 공연이 늘어났답니다. 행사가 많아졌군요. 예, 지역을 지금 엄청 돌고 다닌답니다. 있군요. 예, 예. 거의 상반기, 중반기까지 거의 없어졌다가 그렇죠. 이드 코로나 되면서 드디어 이제 예. 가수님들도 조금 다니신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 공연 문화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동안 행사다, 공연이다 이런 게 워낙 없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수요도 생기고 있고 좀 맘 편하게 다니시는 맞습니다. 곳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카드사 같은 경우에도 승인 금액을 확대해 준다라든지 뭐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영화 같은 예. 경우는 정부 소비 쿠폰으로 뭐 한 편 보면 6,000원 지금 할인 같은 거 있는데요. 예. 여행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예. 너무 그동안 못 다녔으니까 그러면 여행이나 숙박이 활성화되겠죠. 보니까 대부분의 카드사가 여행이나 숙박과 관련돼 가지고 또는 호텔 관련해서 10%, 20%, 많게는 40%까지 할인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사로 이제 결제를 하면 예. 기존 요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밖으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금도 안 그래도 이도 코로나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네. 소득이 줄어드신 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본 댓글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댓글이 이도 코로나 좋고 자영업자 살리기에 동참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요라는 댓글이 제일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국민지원금도 더 늘려야 예. 된다. 6차 재난지원금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는 거고 상생소비지원금도 10월 달에 최대 10만 원, 12월 달에 최대 10만 원 도전해 보시라고 이야기도 드렸던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상생소비 쿠폰도 더 발행해야 된다.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돼 가지고 조금 숨통 튀었다고 예. 하거든요. 11월 10일부터 직영업체하고 알뜰 주유소 업체 중심으로는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그 유류세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유류세가 일단 인하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아무 주유소나 다 간다고 해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예, 아니잖아요. 요걸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같은 주소에도 건너편 직영 주소나 알뜰 예. 주소는 줄이 서 있는데 건너편 주소는 줄이 안 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기존 주소들은 재고를 팔아야 돼요. 유류세 인하분이 방연되지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에 받아놓은 예.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인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건너편에 알뜰 주소라든지 또는 건너편에 예. 직영 주소가 있다. 그 대기업 본사 네. 직영 정유사에 그러면 유류세 인하분이 바로 반영이 돼 있어요. 11월 12일부터. 아니 그 주유소도 재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는 직영들이고 또 알뜰 주소니까 예를 들면 재고분 같은 경우를 다르게 처리를 했겠죠. 아니면 재고분을 판매가나 재고분을 비축해 놨거나 그 이렇게 가격 변동분을 바로 예. 적용할 수 있는 구조군요. 왜냐하면 정부가 바로 이제 어쨌든 직영이라는 건 대기업하고 정부가 바로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제 이 10% 유류세나 바로 적용되지 않는 데는 대부분 프랜차이즈 대리점입니다. 그런 데는 자영업자들이니까 정부 지침대로 무조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먼저 팔 수밖에 없는 일단은 미리 거죠. 확보해 놓은 건 팔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냥 그분들도 대기업으로부터
그 이늘 말하는 물건을 예. 떼서 쓰잖아요. 예. 비싸게 사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서 직영점이나 알뜰 주소로 몰리니까 지금 줄이 많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터당 164원이 내렸는 휘발유로 예. 그러면 40리터를 넣었을 때 5,600원 정도 할인되는데 적지 않은 아무래도 금액이죠. 거기에 줄 설 수밖에 없죠. 예. 계란값 제가 항상 말해요. 계란값 3,000원 올랐고 충격이 컸어요. 근데 주유소 기름을 넣으면서 6,000원이라고 할인되면 계란 부담이 덜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6차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겁니다. 유류세 인하가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일단은 6달 조치입니다. 6개월. 근데, 저는 필요하면 조금 더 연장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 이런 국제 유가가 내리지 않고 계속 우리 국민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물가가 올라간다면 예.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데서라도 물가를 낮춰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연말에 네. 농수축산물 사실 지금도 계란이라든지 고깃값이라든지 뭐 일부 채소라든지 굉장히 비싸거든요. 뭐 과일은 좀 저렴해졌다고 하지만 예.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부가 이렇게 할인 쿠폰을 발급해가지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사는 행사도 연말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좀 주목하고 있는 그 민생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는 어쨌든 이제 11월 달 다시 한번 상생소비지원금, 예. 10월 달 상생소비지원금이 도달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저도 올 말에 막 써가지고 이제 10만 원 겨우 10만 원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예. 3,80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실제로 국민들은 더 돈이 예, 돈 2분기보다 3.8조를 더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에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예. 하지만 문제는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100만 원을 더 쓴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카드 점표 날라오면 이제 그걸 또 갚아야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1월 달에도 무리해서 사용하지 말되 몇 가지 꿀팁 있다 그랬잖아요. 12월 달 할부할 거 11월 달 할부하거나 자주 가는 단골집 저도 예, 선결제한다거나. 오늘도 저도 점심 때 예. 후배들 위해서 선결제 주고 왔거든요. 선결제 한다거나 모임 때 송년 모임 때 내가 이제 내고 돈을 예. 가출한다는 이런 방법들로 해서 10만 원 도전해 보시고 저희들이 가장 주창하는 것은 지금 논란은 있지만 오로지 민생의 관점에서 보면 일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금액이 늘어나고 못 받은 분들은 그 사각지대는 금액이 더 지원돼야 됩니다. 예. 두 번째 동시에 올해 세수가 지금 20조 정도가 남을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뭐 10조니 15조인데 기재부가 그런 수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여당에서 최종적으로 19조에서 20조가 남을 것 같다. 그럼 그 돈에서 국민이 1인당 30만 원씩 주면 15조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5조로 손실보상 예. 중소상공인들 더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들은 남은 예산 축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남은 돈이 꽤 있습니다. 예. 그 돈을 저소득층들에게 추가로 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중앙정부에서 우리 국민들 2년 동안 엄청 고생하고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소비도 할 수 있도록 1인당 30만 원이면 15조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자영업하시는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 5분 이하, 그러니까 일종의 서민이나 중간층들에게는 뭐 10만 원, 20만 원 예. 추가로 좀 주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금을 못 받은 경영이익 자영업자들. 업종하고 예. 그다음에 손실보상 너무 작게 받은 업종들에게 추가로 돈을 주면 19조 정도면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내년부터는 좀 더 우리가 이제 경제가 더 살아나고 세금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낼 테니까 현재 어쨌든 국가 재정 부담이 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보릿고개니까. 마지막에 한번 예. 제 2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국민들에게 제대로 지원 한번 하고 그러면 경제 내수가 활성화돼서 고용도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세금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이 4%, 내년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당연히 내년에 세금도 훨씬 더 거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재정 힘들었던 거 그걸 빚도 갚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